베트남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박살내자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아시안컵 U20 대회에서 베트남이 역사상 최초로 3연승을 달성하면서 8강에 안착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3연승이 아니에요. 요르단 격파, 중앙아시아 강호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최국 버프까지 받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완벽하게 눌러버렸다는 거죠. 피파 랭킹 107위 국가가 한국, 일본급 전력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축구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변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들이에요. 김상식 감독, 이훈재 골키퍼 코치, 이정수 수비 코치까지. 이 세 명의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재탄생시켰거든요. 태국 언론들이 부러움에 이를 갈면서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 강호가 아니라 아시아 강호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베트남 현지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축구의 이 눈부신 성과는 한국 국가대표 레전드들 덕분이다. 이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팩트 폭격이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부임한 이후 베트남 축구가 보여준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 수준이었으니까요. 일단 김상식 감독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분 원래 목표가 8강이었어요. 겸손하게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죠. 한국이나 일본, 이란 같은 아시아 전통 강호들은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피파 랭킹 107위에 아시아 19위 정도 되는 베트남이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주제 파악 못한다고 욕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조별리그 1위로 통과하는 게 목표였는데 3전 전승으로 조 1위 확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친 성과인지 아시나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진짜 전설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보다 피파 랭킹이 무려 56계단이나 높거든요. 게다가 개최국 이점까지 가지고 있었죠. 홈관중의 응원, 익숙한 기후와 피치 컨디션, 심판 판정에서의 미묘한 이점까지. 모든 변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베트남이 이겼어요.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동남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또 다른 국가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 아세요?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1차전에서 베트남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8강 진출에 먹구름이 꼈었는데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죠. 그리고 3차전 결과에 따라 8강 진출이 가능했는데 베트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박살내버리자 요르단 선수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경기 끝나고 집단으로 베트남 숙소를 찾아가서 감사 노래를 불렀어요.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8강전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말이죠. 영상을 보면 김상식 감독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요르단 선수들이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이요.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8강 진출이 요르단에게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A조 경기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요르단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고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전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겠죠. 베트남이 후반전에 선제골을 넣자 요르단 선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결국 양팀 모두 1회 공승리를 거뒀고요. 이 장면이 과거 어떤 영상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에 역사상 최초로 진출했을 때예요. 그때 요르단이 본선 직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과 같은 조였고 한국 덕분에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에 갔거든요. 한국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는 순간 요르단 팬들이 강남스타일을 틀고 춤추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게 고마워하면서 월드컵 진출을 만끽했죠. 요르단이 이번에 베트남 숙소를 찾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베트남을 이끄는 사람이 한국인 감독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트남의 3전 전승, 이 미친 성과의 비밀은 뭘까요? 현지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어요.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보면 진짜 미쳤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을 몰아붙였어요. 점유율에서 압도했고 충분히 득점 가능한 상황들이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그때마다 베트남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을 해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젊은 선수들의 피를 말려버린 거죠. 베트남 골키퍼가 총 7번의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그중 골과 다름없는 결정적 상황을 4번이나 막아냈어요.
베트남이 실점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골키퍼가 전부 틀어막은 거예요. 근데 이게 행운이었을까요? 베트남 언론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행운이 아니다라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훈재 코치입니다.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베트남 축구협회가 김상식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을 때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전문적인 골키퍼 코치가 필요하다고요. 김상식 감독이 바로 이훈재 선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베트남 축구협회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김상식 감독과 이훈재 코치의 인연은 전북 현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김상식 감독이 전북에서 감독할 때 이훈재가 골키퍼 코치로 함께했거든요. 이런 인연으로 베트남까지 동행하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훈재 코치가 김상식 감독보다 3살 많은 선배라는 거예요. 과거 국가대표로서 함께 뛰었던 동료이자 선후배 관계죠. 이훈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K리그 4회 우승에 골키퍼 최초 MVP 수상, 국가대표 134경기 출전으로 골키퍼 유일하게 센츄리 클럽 가입, 월드컵 4회 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02 한일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4강 신화를 이뤄낸 선수라는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런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화려한 커리어는 곧 검증된 실력을 의미하니까요. 그렇다면 베트남 국가대표 골키퍼들은 이훈재 코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훈재 코치의 헌신은 정말 대단해요. 훈련마다 51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슈팅을 때려주면서 골키퍼의 반응을 체크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제자들을 위해 직접 수발을 들어주는 거죠. 이런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긴 훈련 덕분에 베트남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골키퍼는 단순히 반응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를 읽는 상황 판단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공이 어디로 올지, 상대 공격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수비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걸 이훈재 코치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거고요. 베트남이 3연승으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 후에 축구협회 회장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격려했는데요. 축구협회 회장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훈재 코치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훈재 코치의 영향력이 베트남 축구에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코치가 아니라 베트남 축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3경기 동안 단 1실점만 했거든요. 가장 약한 팀이 강호들을 상대로 1실점만 했다는 건 수비가 철옹성이라는 증거죠. 물론 골키퍼의 활약도 있지만 수비 조직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상식 감독은 현대 축구를 경험한 한국 국가대표 센터백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축구팀들의 최대 약점이었던 지키고 버티는 능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죠. 김상식 감독이 부임한 후 베트남 수비력은 일본 다음으로 강한 팀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변화인지 아시나요? 거기다 또 한 명의 한국인 코치가 있어요. 바로 이정수 코치입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대활약한 골 넣는 수비수로 유명했던 국가대표 출신이죠. 이정수 코치도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 김상식 감독을 완벽하게 보좌하면서 베트남의 성장을 이끌었어요. 이정수 코치는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넣은 5골 중에 세트피스에서 2골이 나왔고 페널티킥 유도도 2번 했어요. 이정수 코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이정수 코치는 파이터 기질이 강해서 경기 중에도 베트남 선수들의 정신 무장을 시키고 더욱 과감한 플레이를 주문하면서 베트남을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트남에 강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레전드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기 때문이죠.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통찰력, 이훈재 코치의 골키퍼 트레이닝, 이정수 코치의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 전문성. 이 3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지금의 성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평가만이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 팬들의 실제 반응을 보면 더 놀랍거든요. 박항서 감독님이 기초를 닦았다면 김상식 감독님은 베트남 축구에 승리하는 법을 완전히 이식시켰다. 3전 전승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골키퍼의 선방을 봤나? 이훈재 코치가 옆에 있으니까 마치 거미손이 2명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레전드가
우리 선수를 직접 가르친다는 게 정말 영광이다. 베트남 팬들의 댓글은 계속 이어져요. 이정수 코치가 온 뒤로 우리 수비 라인이 철옹성이 됐다.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질긴 베트남 축구가 완성됐다. 김상식 감독의 용병술은 진짜 스포츠 과학이다. 교체 타이밍이 완벽하다. 역시 K리그 우승 감독의 클래스는 다르다. 한국인 코칭 스태프 3인방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든든하다. 아시아 축구의 호랑이들이 우리 베트남을 지켜주는 기분이다. 더 감동적인 댓글들도 많아요. 동남아 최초의 트로피에 이어 아시안컵 조별리그 3연승이라니. 김상식 감독님은 베트남 축구 역사를 매일 새롭게 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강팀을 상대로 점유율은 내줬어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이 실리 축구.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강팀의 모습이다. 이훈재 코치의 카리스마 때문인지 우리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역시 최고의 스승 밑에 최고의 제자가 나온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언급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축구로 완성되는 것 같다. 김상식 감독님 제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게 축구협회는 평생 계약을 준비해라. 이정수 코치가 현역 시절 보여줬던 그 영리한 수비 전술이 우리 선수들에게서 보인다.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동남아 수준이 아니다. 박항서 감독을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박항서 감독님이 떠날 때 걱정이 많았는데 김상식 감독님이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 한국인 감독들은 베트남의 보물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아시나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박항서 감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바로 김상식 베트남이다. 3경기 1실점이 우리 수비력의 증거다. 이 댓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베트남 팬들이 자기네 팀을 일본, 한국보다 무섭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3연승이라는 결과로 증명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조 1위로 8강에 가서 일본을 피했다는 사실이 너무 짜릿하다. 김상식 감독님의 전략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다. 이것도 전술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 1위를 차지해서 8강 대진을 유리하게 가져간 거죠. 베트남 선수들의 투혼과 한국 지도자들의 기술이 만났으니 이제 아시아 정상도 꿈이 아니다. 8강도 이 기세로 뚫어버리자. 베트남 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정말 한국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한국 축구의 DNA가 베트남에 이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 이훈재 코치, 이정수 코치. 이 3명이 전수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가 가진 멘탈리티, 조직력, 전술적 이해도,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전부 전수되고 있는 거죠. 김상식 감독은 K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에요. 한국 프로축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 전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선수 관리, 경기 운영, 심리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있으니 베트남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훈재 코치는 월드컵 4회 출전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이에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들과 맞붙으면서 쌓은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그 경험을 베트남 골키퍼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무대에서의 멘탈 관리, 압박 상황에서의 대처법, 경기를 읽는 능력까지 모든 걸 가르치고 있죠. 이정수 코치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골 넣는 수비수로 활약했어요. 수비수가 골을 넣는다는 건 공격적인 마인드와 세트피스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죠. 이런 코치가 베트남 수비진을 단련시키고 있으니 베트남의 세트피스 득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축구의 변화를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해요. 3경기 1실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아시아 최강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동남아 팀이 중동 강호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세트피스에서 5골 중 2골을 넣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세트피스는 연습과 전술적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결과물이죠. 이정수 코치의 세트피스 전문성이 빛을 발한 겁니다. 골키퍼의 7번 세이브, 그중 4번의 결정적 선방. 이것도 숫자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평균적으로 골키퍼가 한 경기에 2에 3번의 선방을 하는데 7번의 세이브는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그중 4번이 골 넣히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건 이훈재 코치의 트레이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베트남 팬들의 반응이에요. 베트남 팬들이 한국 코칭 스태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시아 축구의 호랑이들이 우리 베트남을 지켜주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담긴 거죠. 태국 매체들이 베트남을 부러워하면서 더 이상 동남아 강호가 아니라 아시아 강호라고 평가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동남아 국가들끼리의 경쟁 구도에서 아시아 전체로 무대가 확장됐다는 의미니까요. 베트남이 이제 한국, 일본, 이란 같은 전통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요르단 선수들이 새벽 2시에 베트남 숙소를 찾아가서 감사 노래를 부른 것도 의미가 커요. 축구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스포츠맨십의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베트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겨줘서 요르단이 8강에 갈 수 있었고, 요르단 선수들이 그 감사함을 직접 표현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의 중심에 한국인 감독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과거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을 때도 한국 덕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르단이 한국과 같은 조였고, 한국이 잘 싸워줘서 요르단이 본선에 갈 수 있었죠. 그때 요르단 팬들이 강남 스타일을 틀고 춤추면서 한국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번엔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요르단을 도와준 거죠. 한국 축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능력도 돋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점유율은 내줬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온 실리 축구를 구사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 보통 2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무승부를 노리는 것, 다른 하나는 역습으로 승리를 노리는 것. 김상식 감독은 후자를 선택했고 성공했어요. 점유율을 내주면서도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죠. 이건 전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축구예요. 약자의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한 거죠. K리그 우승 감독의 클래스가 어디 안 가는 겁니다. 교체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베트남 팬들이 용병술은 진짜 스포츠 과학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언제 어떤 선수를 투입할지, 어떤 타이밍에 전술을 바꿀지, 이 모든 게 김상식 감독의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실행된 거예요. 한국 축구의 전술적 깊이가 베트남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훈재 코치의 카리스마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베트남 팬들이 골키퍼가 공을 잡을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골키퍼는 팀의 마지막 보루예요. 골키퍼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려요. 반대로 골키퍼가 자신감 있으면 수비수들도 든든하고 팀 전체가 안정감을 찾죠. 이훈재 코치는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훈련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에게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진정성이 베트남 골키퍼들에게 전달됐고 그 결과 신들린 선방들이 나온 거예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 정신, 헌신, 열정까지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코치의 파이터 기질도 베트남 팀에 큰 영향을 줬어요. 경기 중에 베트남 선수들의 정신 무장을 시키고 과감한 플레이를 주문했거든요. 동남아 팀들이 보통 소극적으로 경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이정수 코치의 영향이에요. 현역 시절 이정수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수비수면서도 골을 넣는 공격적인 플레이, 세트피스에서의 위협,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파이터 기질. 이런 것들이 베트남 수비수들에게 전수됐고 베트남 수비가 철옹성이 된 거예요. 베트남 팬들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질긴 베트남 축구가 완성됐다고 한 것도 이정수 코치의 영향이에요. 동남아 팀들의 최대 약점이 멘탈이거든요. 한 골 먹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달라요. 끈질기게 버티고 역습의 기회를 노리고 세트피스로 반격해요.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거죠. 박항서 감독과의 비교도 흥미로워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기초를 닦았다면 김상식 감독은 승리하는 법을 이식시켰다고 베트남 팬들이 평가하거든요. 박항서 감독 시절에 베트남이 많이 강해졌지만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국민영웅 대접을 받았던 거 다들 아시죠? 거리마다 박항서 감독 그림이 그려져 있고, 공항에서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상업 광고에도 나오고, 그 박항서 감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게 김상식 감독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베트남 팬들이 한국인 감독들은 베트남의 보물이다라고 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상식 감독까지. 한국인 감독들이 연속으로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 축구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증거예요. 한국은 선수로서도 우수하지만 은퇴 후 지도자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아요. 김상식 감독, 이훈재 코치, 이정수 코치가 그 좋은 예시죠. 선수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